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현대 클래식 음악 하면 집중해서 듣기 어렵다, 너무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현대 음악,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음악을 이야기해요. 뭐 베토벤 당시에는 베토벤이 현대였겠죠. 그런데 지금 2024년 우리의 시대의 음악들은 대체 어떠한가? 사실 저희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그 전에 뭐 고전 시대, 네. 그다음 낭만 시대, 후기 네. 낭만 시대, 그리고 이제 현대가 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디어의 발달이 없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음악 악파가 발전되는 형식이 극장에서만 네. 표현이 될 수 있었어요. 네. 한마디로 채널이 하나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다양한 채널이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고전 음악, 바로크 음악을 현대 음악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때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베토벤이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서 뭐 로시니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분위기가 후배들이 그쵸? 따라가고. 원 채널로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의 하나의 악파와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은 매니아층, 네. 그러니까 소수의 매니아층도 존중받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단어인 현대 음악이다라고 해놓고 매니아층이 듣는 음악을 어렵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려운 거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작곡가도요. 그 현대 음악의 큰 범주에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렇죠. 음악 경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 작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작곡가 필립 글래스의 메타모르포시스 변신 1번입니다. 필립 글래스. 근데 이분은 매니아층을 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한 분 아닙니까? 스타죠. 그러니까요. 이분은 방금 제가 얘기한 거를 접목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최고의 현대음악 예. 스타이죠. 예.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대본에 네. 또 이 현대음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견, 인식 이런 부분들을 네. 오늘 나눈 대화로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박사가죠. 네. 수업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번 회를 준비하면서 예. 저도 작가님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죠. 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크 하나만 정확히 정리해드리면 고전, 뭐 바로크, 낭만 이런 것처럼 하나의 트렌드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게 현대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현대 좋아요. 음악을 이제 접근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곡 작곡한 필립 글래스 어떤 작곡가입니까? 네, 현재 생존에 있는 작곡가예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1937년생이신데 아직 안 돌아가셨군요. 86세의 나이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정말 오래오래 계세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뭔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음악은 그대로인데 나는 변했고 세상도 변했고 사람들이 듣는 시각도 변했고 나를 포함해서 그 변화 또는 변이 나에게 흥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작곡가죠. 그 사실 미국 출생이에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네. 아버지께서 전파상과 음반 가게를 같이 하셨는데요. 음반 가게를 하셨구나. 네, 재고로 남는 인기 없는 음반들을 이 필립 글래스가 모아서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필립 글래스도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음악적 재능을 보인 겁니까? 네,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고요. 네. 8살 때는 플룻을 배우는 등 음악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에 영재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해서요. 철학과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과 수학이요. 네. 그리고 19살에 이제 시카고 대학을 졸업해서 줄리아드 스쿨에서 본격적인 작곡 공부를 했습니다. 와, 이
뒤에 학이 붙은 거를 네. 예술가들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철학, 수학. 수학 참 힘들죠. 그렇죠. 네. 예. 음악은 좋아하지만 음악학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논문 이런 거. 자, 나디아 블랑제를 사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나디아 블랑제 하면 피아졸라 등 많은 작곡가들의 스승이고 또 20세기의 중요한 작곡가 아닙니까? 네, 예전에 피아졸라 편에서 나디아 블랑제가 너희 음악을 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필립 글래스가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프랑스에서 나디아 블랑제에게 대위법, 화성학, 음악의 어떤 이론들을 배웠고요. 나디아 블랑제의 음악도 언젠가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줬던 스승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어떤 현대 음악의 사조들이 있었는데요. 네. 필립 글래스는 그것을 조금 실증을 내고 유럽의 음악은 시시한 작자들에게 지배되는 황무지다. 이런 그러니까 그 대단한 쇤베르크나 이런 대작곡가들에게 약간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필립 글래스. 시시하다고요? 시시하다고 이야기를.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시하다와 다른 의미 아닙니까? 뭐 삐삐 아니 뭐 이런 음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필립 글래스는요. 와. 그 서유럽의 대단하다. 당시 유행하던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눈을 돌려서 동남아시아 또는 인도 등의 전통 음악들을 연구하고 수집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좀 4762님 필립 글래스 하면 무엇보다도 영화 음악이 먼저 떠올라요. 영화 디아더스 음악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딱 아시는. 그러니까요. 아까 현대기 괜히 했나? 뭔가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자 너무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베토벤급의 맞아요. 작곡가를 지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류 음악을 거부하고 인도 음악을 자신의 음악어법으로도 승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에 돌아와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 경영도 했습니까? 이야, 고생도 많이 했다고 알려지는데 사실입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네.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예. 뉴욕으로 왔는데 네. 이 음악 경향이 어쨌든 당시의 트렌드를 거부했기 때문에 약간 주류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 라이히라는 작곡가와 함께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음악을 이제 작곡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제대로 된 음악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배관공 일도 했고 택시 운전도 했고 그리고 이삿짐 센터를 스티브 라이히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뭐 유럽 음악은 시시하다. 네.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예, 밉상이 되죠. 네, 당연하죠. 예, 미운털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일처럼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자, 음악에 있어서 미니멀리즘, 그 우리가 뭐 요즘에는 워낙 많이 돌아다니는 단어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미니멀리즘 하면은 집안에 있는 맞아요. 물건을 정리하는 걸로 우리가 딱 인식이 되어 있는데, 자, 음악적으로는 미니멀리즘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이 필립 글래스는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워내고 단순화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리즘 음악은요, 의도적으로 리듬이나 선율, 화성 등을 단순화시킨 한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소로 음악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미술에서도 미니멀리즘 미술이 있잖아요. 장식이 이제 빠지고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것이 반복되고 그런 것을 묘사하는 뭐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음악가들, 예술가들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화려한 곡을 하다가 네. 또 단순해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 슈베르트 곡을 보더라도 맞아요. 최근에 연주하셨지만 미니멀리즘이에요. 미니멀리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귀찮은 거 아닙니까? 미니멀리즘. 오히려 비워내고 털어내는 그러니까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장식은 많이 쓰면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네. 많이 미니멀리즘은 생각을 내가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귀찮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따가 연주를 해드릴 건데 생각을 주시네요. 예, 이거 아주 솔직한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글라스는 자신을 미니멀리즘 작곡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이삿짐 센터를 같이 했던 작곡가 스티브 라이히와 결국에 결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제 필립 글래스는
스티브 라이히와 함께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본인은 자신을 반복되는 구조를 활용한 고전 음악 작곡가라고 부른다고요. 머리가 좋네. 머리가 좋아. 야. 그래서 글래스가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자칭하고 있지만 미니멀리즘 사조의 유행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미니멀리즘에서 그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 제가 하는 마케팅과 비슷합니다. 예, 제가 비슷한 게 아니라 제가 따라가는 거겠죠. 예, 선배님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 자, 글라스는 오페라 교향곡은 물론이고 영화 음악도 손대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필립 글래스는요. 네. 어쨌든 본인이 말한 것처럼 고전 음악 작곡가이지만요. 정말로 대표적인 셀러브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와 방송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 팝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도 많이 했고요. 매스컴에 얼굴을 많이 비췄어요. 그런데 클래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페라도 진짜 많이 작곡을 했고요. 교향곡, 협주곡 등 작곡하지 않은 장르가 거의 없는데요. LA 올림픽 당시에 올림피언이라는 음악을 작곡한 것도 중요한 커리어고요. 이 음악이 성화 점화식과 폐막식에 쓰였고요. 그리고 쿤둔, 트루먼 쇼, 네, 와. 디아워스 등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고 트루먼 쇼로는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했고요. 2013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헐리우드 데뷔작 스토커의 OST 가운데 몇 곡을 썼습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박찬욱 감독님의 스토커의 전곡을 다 음악 감독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돼서 이제 그 중에 몇 곡만 작곡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위스키 광고의 모델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전망위적으로 활동을 정말 많이 그러니까 했어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대의 역사적 흐름이라고 보는데 네, 예전에는 평균 수명도 짧았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갑잔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60세까지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0세는 물론이고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나의 직업으로 갈 수 없는 직업인데 예술도 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좀 필립 클라스가 좋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위스키 모델 하셨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아닌가. 그렇죠. 네. 자, 필립 클라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작품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자, 메타모르포시스 변신 1번 언제 발표했습니까? 네, 1988년에 솔로 피아노 앨범의 일부로 발매가 됐습니다. 일부로요? 네. 네. 이게 5곡짜리의 어허. 작품집인데 네. 그중에서 오늘 1번을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네. 메타모르포시스 변신의 음악 스타일은요. 정말 반복적입니다. 본인이 반복적인 고전음악가로 이야기하셨듯이 그리고 미니멀한 성격이 특징인데요. 이런 점이 바로 필립 글래스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5악장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변형되고 발전되는 단순하면서 연상적인 어떤 멜로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악장은 복잡함이 이제 예고되는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반복적인 패턴이 정말 끝도 없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작가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틀어놓고 계속 일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어딘가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움직임이 이제 절정에 도달하는데요. 이게 뭔가 명상적이기도 하고 사색적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복적인 것을 계속 활용하는 작곡가의 심리적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가끔 미술을 볼 때 예. 어떤 붓의 터치에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님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작가님을 굉장히 노동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필립 글래스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노동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색적인 정신세계로 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반복적인 걸 계속 한다는 것 자체는 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내가 느끼는 미학적 아름다움을 네,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그것이 표현이 됐을 때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색감으로 인한 패턴 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시간 예술 안에서는 좀 강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정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패턴 예. 그거를 계속 한다는 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제가 느낄 때 어떻게 네. 느꼈냐면 이게 음악 음표들의 나열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어떤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반복 들었어요. 행위. 네, 반복 행위.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세계로 듣는 사람들을 빨아들인다. 그런 느낌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주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가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작품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작곡가들이 작곡 노트를 밝히기도 하지만 안 밝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데요. 네. 카프카의 변신에서 영감을 받았다면서 앨범을 소개하는 자료가 있기는 하는데 사실 어쩌면 약간 상업적인 향기가 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신은요. 글래스의 약간 내밀하고 개인적인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또 피아니스트로서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필립 글라스의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요소가 아주 스타성이 명확합니다. 이런 대표작이 또 이 영감이 명확하지 않다. 정말 제가 봤을 때 명확하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명확해요. 단지 마케팅 요소로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나 정말 미치겠네. 약간 지금 교수님이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를 어느 정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생존 작곡가의 작품 연주할 때 원래는 부담감이 큰데 네. 초월했죠 이제. 초월했어요. 예, 부담 없죠. 저도 이제 예. 특히 한국 가곡에서 저는 작곡가님 앞에서 녹음을 한 적도 있어요. 예, 그게 경험이 없을 땐 부담이 되는데 경험이 많으면 될 대로 되라 이제. 특히 우리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네. 통증 연주했을 그렇지. 때 우리 최정석 우리 작곡가가 스튜디오 밖에 예. 작곡가님이 보고 계셨어요. 네. 특히 그런 경험을 할 때 정말 두근두근하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끝나고 얘기했지 않았나요? 아니면 저 리허설 때 얘기했나요? 어떤 이야기? 통증. 최정석 작곡가가 지금 여기 네, 맞아요. 리허설 때 얘기했나요? 얘기하셨어요. 네. 그랬구나.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립 글래스 선생님께서는 지금 멀리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연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립 글래스 메타모르포시스 변신 1번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를 여러분 듣겠습니다. 오늘은 발췌가 아니라 이 곡을 다 들려주시니까 여러분 라이브로 정말 만끽하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필립 글래스 메타모르포시스 변신 1번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브라보! 필립 글래스 메타모르포시스 변신 1번 피아니스트 정태영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김세진님, 수백 년 후에 당시대 사람들은 지금 음악을 무슨 시대라 부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라고 붙인 이후부터는 맞아요. 다 현대입니다. 또 현대.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차량 브랜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현대. 그렇죠. 다시 현대. 뭐 이런. 성계희님, 어제 국악기를 연주한 클래식이 너무 좋아서 글을 올렸다가 글을 읽어주어서 깜짝 놀라고 하루 종일 즐거웠습니다. 문자도 잘 참여 안 하고 소개된 일이 없었거든요. 매일 청취하려 노력하는 애청자이고 항상 좋은 클래식과 음악의 히스토리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태양님, 클래식 소개도 정말 좋아해요. 정경이 11시 클래식 Forever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다섯 번째 월요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국악을 소개합니다. 아, 왜냐하면 정경이 11시 클래식인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서양 음악을 공부했지만 우리의 클래식은 국악 아닙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예, 이 밸런스 네. 예, 별로 안 받아주시네요. 신양이님, 정경님과 태양님의 방송 들으면 오늘도 변함없이 에너지 충전합니다. 수자님의 메시지는 직접 읽어주시죠. 네, 수자님, 유일한 태교로 정경의 11시 클래식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휴가라 같이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저희 방송에 태교로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네, 태교로 첫 피아노 오늘 태교로 또 정태양의 음악을 들은 필립 글래스 음악. 왜 미안해지지? 약간의 죄송스러움이.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비발리나 슈베르트를 들려줬어야 되는데 참 예. 자 8186님 태양님 피아노 연주 너무 힐링되고 좋아요. 7월 예정인 아이 태교 중인데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좋아해 주시면 그게 아이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영주님도 태양님의 변신 연주 도입부부터 묘하게 빠져드는데요. 필립 글래스 형도 흠뻑할 연주입니다. 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필립 글래스가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저 필립 글래스 선생님이랑 정말 아무 인연도 없고 네. 인연이 닿을 일도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왠지 필립 글래스 선생님한테는 네. 선물로 만난다면 이 유리잔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래스로서 위스키 글래스. 그렇죠. 아우 받아주셨어요. 자 4762님 이름의 후광 효과인지 몰라도 필립 글래스의 곡을 들으면 투명한 느낌. 기가 막혀요. 우리는 지금 약간 우리는 아재 개그 했는데 위스키 글래스라면서 투명한 맞는 역시 말씀입니다. 다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자 3652님 본격 육아 방송 읽어주세요. 본격 육아 방송 정경의 11시 클래식 전국의 육아맘 청취자들 화이팅이에요 해주셨습니다. 본격 육아 방송 요거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한번 제가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자 박영경님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 위로가 되네요. 에너지 뿜뿜 받습니다. 제 생일인데 아직 축하를 못 받았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자 박영경님 오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말씀드리면 저희는 바로 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태양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 만약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반주에 갑니다. 맞춰서 그렇죠? 당연하죠. 반주에 맞춰서 제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허덕미님 두 분 코너 평소에도 좋아하지만 오늘 몰입도 최강입니다. 말씀 나눌 때는 너무 필립 글래스의 곡을 궁금하게 만드시고 라이브까지 정크 최고. 제가 성공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예, 이거 목적 아닙니까? 목적입니다. 몰입도와 예. 또 궁금하게 그래서 영화 음악도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허파 빠진 사람들이라서 뭐 글라스 뭐 위스키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궁금증 그럼요. 유발하고 예, 왜 이렇게 저희가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정창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도 정말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필립 글래스 메타모르포시스 변신 1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 이번 너무 스포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네, 준비 안 했죠? 아니 했어요. 준비 안 한 느낌 딱 오는데. 제 메모장에 다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그 최민식 배우처럼 메모장에 다 이 문제 알아. 제가 뭘 좀 자주 이제 쳐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